이 5가지 증상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3주 이상 기침, 가래 색깔 변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후에야 병원을 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 숨터의 홍은빈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괜찮았는데 언제 이렇게 폐가 나빠졌나요? 사실 폐 안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무심코 지나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폐질환은 이렇게 몸 밖으로 드러났을 땐 늦은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결과를 받고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빠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폐는 차츰차츰 나빠지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부터 캐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심코 넘기게 되는 폐질환의 중요한 5가지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가벼운 기침은 보통 1, 2주 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3주가 넘어가면 다른 원인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당연히 기침하지 않나? 하고 넘기실 수 있는데 가래가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기침을 3주 동안 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 기침이랑 가래가 계속되었는데도 묵인하다가 나중에 질환을 발견해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발견된다면 염증이 더욱 심해졌다는 뜻이고요. 점차 가래가 찐득해진다면 환자분 폐 자체의 점액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피가 섞인 가래는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관지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피딱지로 검정 색깔 가래와 빨간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가 평소보다 힘들어진 것이에요. 다른 때보다 숨쉬기가 불편해지다 보니까 약간의 힘든 운동에도 숨 가쁨과 체력 저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층까지 괜찮았는데 2층부터 벌써 숨이 차시거나 지하철 계단을 원래 한 번에 올랐는데 가끔씩 중간에 멈추시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나 체중 때문이실 수도 있지만 폐는 천천히 악화되기 때문에 온몸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슴 답답함입니다. 가슴 정중앙부에 눌리는 느낌이나 숨을 깊게 들이실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찌릿하다라고 느끼신다면 폐 관련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우울병, 화병 관련 증상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스트레스랑 우울병과는 다른 거는 스트레스는 정중앙이 아프다면 폐 쪽이나 심장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좌측이 아프고 스트레스는 뭔가 눌리는 압박감 같은 게 느끼신다면 폐는 쥐나듯이 약간 쥐어짜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5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폐 환자분들이 처음에 피로감을 느껴서 보약도 드시고 좋다는 흑염소도 드시고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폐에 많은 산소량을 요구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간단한 보양식에도 좋아지진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집안일, 직장 업무인데도 계속 피곤함을 느끼시고 내가 많이 못 잤나? 하고 수면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계속 피로하시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이면 꼭 폐질환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물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지만 폐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들은 COPD, 폐렴, 그리고 폐섬유화증에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간단한 폐 엑스레이, 흉부 CT 혹은 폐 기능 검사로도 질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에 확인할 경우 관리가 훨씬 쉽고 치료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괜찮겠지 하시고 넘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러나 폐는 간이랑 비슷하게도 천천히 나빠지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미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주 이상의 기침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는 3개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관지는 건조해지고 점막은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서 가래 색깔도 찐득해지고 점차 짙은 선홍빛을 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만성기관지염 혹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을 키우는 거예요. 방치하게 되면 기관지 기능은 점차 악화되며 1년만 지나도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3층 계단이 힘들었다가 그 다음엔 차츰 2층 계단 그리고 1층 계단 그리고 앞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폐 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폐 기능이 나빠짐에 따라 심장 기능도 악화된다는 거예요. 폐랑 심장은 짝꿍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폐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이 보완 역할을 해주면서 처음에는 맥박이 많이 뛰어요.
근데 이게 심장도 점차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잠잘 때 압박되면서 숨쉬기 힘들어서 잠도 못 자시고, 그러면서 체력 저하도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일상생활이 점차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오르기, 빨래 널기,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 가족들한테 의지하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과정들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된다면 예후도 정말 좋고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 2가지에 해당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시기보다는 지금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결과가 괜찮으면 그때 안심해도 늦지 않습니다.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접근성도 좋고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가벼운 결핵이나 폐 염증, 음영 등을 잡아낼 수 있고요. CT 등을 가면 폐섬유화증 혹은 약간의 기관지 확장증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질환이 사실은 이런 걸로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능 검사 혹은 말초 혈액농도 검사 등을 통해서 폐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면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이 엑스레이랑 폐기능 검사 그리고 말초 산소농도 검사는 5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병원에 가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몸속의 염증농도 수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데 괜히 병원 가서 치료비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돈을 아끼고 치료비도 적게 듭니다. 만약 치료를 하게 된다면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병원에서 약물 치료입니다. 기관지 염증을 줄여주고 숨쉬기 편하게 하는 약물이 있는데 최근에는 흡입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증상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한의원 치료예요. 한의원에서는 폐를 단순히 숨쉬는 공간뿐만 아니라 온몸에 기를 조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폐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한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몸 전체를 좋게 합니다. 결국 기운이라는 게 온몸의 장기에 산소를 전달해야 하는 건데 사실 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폐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봅니다. 자연스럽게 NTM 같은 질환의 경우 면역력만 좋아져도 환자분들의 폐질환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은 이럴 때 폐를 튼튼하게 하고 침과 뜸을 활용하여 기침, 가래 등을 줄여주는 혈자리들을 활용합니다. 이런 치료들은 고령의 환자분들 혹은 환자분들 체질에 맞게 맞춤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3번째는 생활관리입니다. 금연은 기본이고 폐에 안 좋은 음식들을 피하셔야 돼요. 차가운 음료, 유제품,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등을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주시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늘리시는 것이 중요해요. 폐에 안 좋은 음식은 이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하루에 10분씩 숨이 조금씩 찰 정도만 걸어주시고 점차 늘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실제로 한 번에 확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걷는 운동이 폐 기능이 훨씬 잘 유지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3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증상들은 병원에서 빨리 잡고 장기적으로 몸 전체를 튼튼하게 하는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겁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만 하신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어떠한 치료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받아야 할 5가지 폐 관련 증상들을 말씀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 질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나중에 후회하시기보다 증상 있으실 때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숨결에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터의 홍우미 원장이었습니다.